네. 여러분, 수학에 과연 왕도란 있을까요? 수학을 쉽고 편안하게 하는 길이 과연 있냐? 자, 우리는 늘 그런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제가 지금 인근에 있는 학교 기출을 보고 있는데요. 참 어렵습니다. 수학의 왕도, 그런 길이 수학에도 과연 있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왕도는 없지만 내비게이션, 수학을 좀 더 안전하고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길은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 수학은 왜 중요한가? 시험이 끝날 때마다 항상 언론에서 보면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올해는 불수능이었다. 그래서 수학이 당락의 변수가 된다. 또 수학이 쉬운 해에는 올해는 물수능이었기 때문에 역시 또한 수학이 당락의 변수가 된다. 이런 말들이 자주 나와요, 언론에 보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수학은 다른 영역과 달리 잘 보는 아이는 늘 잘 보고 못 보는 아이는 늘 못 본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 왜 그런 걸까요? 수학은 수포자란 말이 있을 정도로 수학은 단기간에 잘 되지도 않을 뿐더러 고득점을 올리기가 의외로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수학은 우리가 일상적으로서도 왜 중요하냐면 사고력을 유일하게 키워줄 수 있는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운동선수의 예를 든다면 손흥민 선수는 축구를 잘하죠. 그러면 저는 운동이란 뭐 별로 안 하는 그런 사람인데 손흥민 선수하고 나하고 똑같이 배드민턴을 친다. 그러면 과연 누가 먼저 성장을 할까요? 손흥민 선수는 축구를 통해서 이미 몸에 근육과 그런 기본이 다 배양이 되어 있는 선수고, 저는 근육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똑같이 했을 때 배드민턴도 손흥민 선수가 더 빨라요. 즉, 수학을 통해서 우리는 사고력이 길러지고 이것은 모든 전반적인 곳에 쓰인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럼 이 어려운 수학을 그러면 기초가 없는 학생들은 그걸 못하느냐? 그렇진 않아요. 이 수학은 천재들을, 일부 수재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중고등학교를 정상적으로 성실하게 다니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선 수학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 우선 수학을 성적이나 그 발전을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수학적 재능, DNA예요. 똑같은 노력을 하는데도 노력에 비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아이가 있는 반면에 노력과 무관하게 성적의 변화는 별로 없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차 평면에다가 X축에다가 재능, DNA라고 합시다. Y축에다가 노력, 즉 성실도를 주게 되면 수학적 재능이 좋은 아이가 노력까지 성실하게 했을 때 당연히 좋은 결과가 나오고 1등급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재능이 좀 떨어진다면 어찌해야 될까요? 그만큼 노력이 따라줘야 돼요. 재능이 뭐 예를 들어 한 중간쯤 된다. 그런 학생이 상위 레벨로 들어가려면 성실히 따라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쯤 잡히겠죠. 재능은 좋지만 노력은 약간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재능은 약간 떨어지지만 노력이 뒷받침된다면 이 라인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1, 2, 3, 4%, 11%, 23%. 그래서 1, 2, 3등급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학적 재능은 수학의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면 수학적 재능이 없는 학생들은 그러면은 수학을 포기해야 되느냐? 네, 그렇지는 않아요. 즉, 여기 보다시피 이 수학은 천재나 일부 수재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과목이 아니고요. 중고등학교를 누구라도 성실하게 다닌 학생이라면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는 그 정도의 구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학적 재능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일 뿐이지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한다면 극복할 수 있다. 그 얘기를 저는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동기부여예요. 동기부여. 즉, 뭐 목표라고나 할까요? 공부를 하는데 왜 공부하는지, 자기의 재능이 뭔지, 적성이 뭔지 대다수의 아이들이 그게 안 돼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학원을 다니고 막연하게 공부를 하고 성적을 올리려고는 하는데 목표가 없고 자기 적성이 뭔지 동기부여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 공부가 즐거울 수가 없어요. 그죠? 자기가 즐거워서 하는 일, 뭐 학생들 예를 들어 게임을 한다. 밤새워서 해도 힘들 줄 모르잖아요. 그죠? 저도 또 하고. 자, 그래서 부모님이 저는 가장 큰 스승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학원 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도 물론 훌륭한 역할을 하지만 부모님이 가장 큰 스승이에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할 역할이 뭐냐면 아이의 적성, 진로, 아이가 어려서부터 키워보니까 이 아이는 이상하게 이런 재능이 있더라. 이런 걸 일찍 발굴하고 만약에 발굴이 안 된다면 우리가 모르는 숨겨져 있는 우리 아이만의 재능, 잘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찾아서 일찍 그쪽에 힘써준다면 시간 낭비 그런 거 없이 인생을 갖다가 훨씬 효율적으로다가 준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학원은 도움일 뿐이에요. 학생이 공부를 하고자 하는 것을 학원은 도와주는 거거든요. 혼자 하기 힘든 공부를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서 시행착오 겪지 않고 정확하게 빠르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움일 뿐이지 학원에서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동기부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공부를 수학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지극히 상식적이어야 한다. 상식. 세상에는 상식이란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그 기준이 바로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 상식을 지키기에는 때로는 용기도 필요해요. 아니 상식 지키는데 뭔 용기가 필요하냐. 이 상식이라는 거는 모두가 알고 있는 그 기준이에요. 뭐 예를 들자면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시간을 잘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수업에 집중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복습, 뭐 복습이라고 해야 할까? 숙제? 뭐 학교든 학원이든 숙제는 다 존재하죠. 자, 이 시간.
제가 아이들을 가르쳐 보니까 누가 봐도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는 아이가 있어요. 그죠? 주변에 보면 꼭 있어요. 쟤는 뭐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네. 저런 애가 잘하지 않으면 누가 잘해? 자, 이런 아이들 꼭 있어요. 그죠? 친척 중에, 친구들 중에 꼭 있어요, 주변에. 그런 아이들의 공통점이 뭐냐? 시간이 철저합니다. 즉, 학원에 시간이 딱 됐을 때 미리 와 있거나 아니면 적어도 지각이 없어요. 어쩌다 지각을 하더라도 사전에 연락이 온다거나 시간이 철저해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극장이나 뭐 드라마를 본다. 여러분들 극장 갈 때 어때요? 최소한 15분, 20분 전에 도착해서 팝콘도 사고, 그죠? 그 다음에 영화 보기 전에 나오는 광고, 올여름 최고의 블록버스터가 온다. 뭐 이러면서 그런 것도 느끼고 팝콘도 좀 먹어가면서, 그죠? 다음 영화가 뭘지 궁금한 거, 그런 것도 보고. 그래서 시작해야 영화가 재밌는데, 들어갔더니 이미 막 시작해가지고 막 두두두두 막 전투씬이 나오고 이런 피를 흘리고 막 이러면은 굉장히 찝찝해요. 그죠? 그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재미가 없죠.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그런데 왜 중요한 공부할 땐 그게 없냔 말이에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시간은 공부에 있어서 기본이에요. 기본. 중요하다가 아니고 기본이에요. 기본. 시간, 오죽하면 학교에서 개근상이라는 걸 주겠어요. 그죠? 이 개근상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개근상이라는 게여서 출석 잘하고 성실한 학생들 우리가 표창을 해요. 그죠? 그만큼 시간은 중요하다. 두 번째, 수업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수업을 하는데 가만히 멍 때리고 이러고 있으니까 졸립지. 집중한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고 영화 볼 때 보면 주인공이 기쁘면 같이 기쁘고 주인공이 슬프면 같이 눈물이 나오고, 그죠? 주인공이 화가 나면 나도 같이 분내서 막 쫓아 들어가서 막 죽이고 싶고 막 이렇잖아요. 그죠? 그걸 느껴야 되는 거예요. 즉 선생님과 함께 호흡하고 선생님이 수업할 때 함께 가슴으로 느끼셔야 돼요. 그럼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선생님이 설명할 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게 어떻게 되죠? 그러면 저거 나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다. 이러지 말고 저건 나에게 묻는 말이다. 이런 적극적인 자세로 대답을 하세요. 함께 호흡하세요. 그러면 수업이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잠도 안 오고 자기가 한 소리에 깜짝깜짝 놀래. 내가 이걸 맞추다니. 그죠? 그 다음 수업에 집중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하나 더 말씀드리면 필기하면서 수업을 들으면 좀 더 효과적이에요. 필기. 즉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작은 농담 하나까지도 옆에다가 기록을 하면 맞아. 예전에 선생님이 이거 설명할 때 그런 농담 했었어. 그러면서 그때 그 설명했던 내용이 떠오르거든요. 이게 연상법이 일종이에요. 연상법. 기억이 오래가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숙제인데 왜 숙제가 중요하냐? 수학은요, 선생님에게 배운 거를 집에 가서 자기가 직접 풀면서 자기 거가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한다는 건 뭐냐? 내가 엉덩이를 붙이고 1시간 앉아 있었다, 2시간 앉아 있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머릿속에 얼마나 저장을 했느냐. 내가 공부한 게 머릿속에 얼마나 남아있느냐. 그게 공부예요. 그게. 그래서 수학은 반드시 수학은 뭐 예습까지는 안 해도 돼요.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예습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 복습. 즉 그날 공부한 걸 반드시 자기가 가서 풀어보고 선생님이 내준 숙제를 풀면서 자기 거로 만들어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주는 거예요. 숙제를. 여기서 공부도 함께 하고 문제도 풀리고 틀린 거 다시 고치고 다 해서 보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무지막지하게 소모가 돼요. 그죠? 선생님이 또 다음 수업 들어가야 되고 아이도 또 다른 학원 또 가야 되고 서로가 바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바쁜 시간을 서로가 집에 가서 그거를 완성을 시켜서 와라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지셔야 돼요. 이 세 가지. 시간을 잘 지킨다. 수업 시간에 가슴으로 느끼면서 열심히 집중한다.
마지막으로 집에 가서 복습을 반드시 해야 된다.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우수한 학생들 중에 공통적인 게 뭐냐? 이 세 가지가 철저해요. 예를 들어서 전에 한 학생이 맹장이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게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한테. 선생님, 우리 아이가 지금 맹장 터져서 지금 수술에 있는데도 학원에 가야 된다고 저렇게 애를 태운다. 이러고 전화가 왔는데 제가 어땠겠어요? 얼마나 감동을 했던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둬라. 제가 이따 수업 끝나고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병원 침상에 달려가가지고 과외 수업을 해준 적이 있어요. 그 학생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잘 됐죠. 자,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시간에 안 늦겠다. 수업을 듣고 싶은 그 열정, 그 학생의 열정이 나를 병원의 침상으로 불렀던 겁니다. 저는 그 학생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환자복 입고 나랑 함께 수학을 했던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습 요령이라고 할까요? 그럼 수학을 어떻게 공부할 건가? 자, 모든 수학 선생님들이 이걸 강조해요. 개념. 수학은 개념이에요, 개념. 개념이 뭐냐면 어떤 공식을 예를 들었을 때 그 공식이 왜 나왔는가? 어떻게 증명이 되는가? 어떻게 쓰이는가? 또 그걸 쓸 때 주의사항, 어떨 때 예외적인 것이 있는가? 이거를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념을 확실히 알면 그 개념이 변형이 됩니다. 이렇게도 변형되고 저렇게도 변형되고 다른 개념과 만나서 또 다른 개념을 낳고 이렇게 개념들이 새롭게 변형된 이 변형된 개념들이 바로 시험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개념을 알 때에는 아까 얘기한 그냥 이건 공식이 이런 거야. 단순하게 외워서 사용할 수 있는 문제는 아마 출제가 거의 안 된다고 봐요. 이렇게 변형된 개념들이 나올 수 있도록 개념을 확실히 공부하셔야 돼요. 이거는 모든 수학 선생님들이 똑같이 얘기해요. 그죠? 이 개념은. 그러니까 개념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공부 잘하는 학생들 가끔 인터뷰 나와서 할 때 무슨 얘기예요? 저는요, 뭐 교과서 위주로 뭐 예습 복습을 철저히 했고요. 학교에 성실했고요. 그럼 웃음이 나죠? 항상 똑같은 얘기 하니까. 근데 그게 맞는 얘기예요. 놀라운 건. 교과서에 뭐가 있길래 그렇게 교과서가 중요하다고 하죠? 교과서는 바이블이에요, 바이블. 원칙. 그래서 요거에 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자. 이런 원칙이거든요. 대원칙이에요. 법으로 따지면 법전과 같은 거예요. 헌법. 그러니까 교과서에 준해서 그렇다고 자, 교과서에 준해서 개념을 철저하게 공부한다. 교과서에 보면 주로 개념 설명이에요. 대부분. 그죠? 개념 설명. 그리고 그 개념이 응용되는, 활용되는 문제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념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 다음에 공부할 때 다양한 접근. 우리가 문제를 보면 모범풀이가 있어요. 그럼 꼭 그렇게 풀어야지만 맞는 거냐? 그거는 이제 출제자 생각이에요. 이렇게 푸는 것이 가장 좋다. 즉 가장 정확한 거다. 너무 원칙적이다 보니까 어떠냐? 그렇게 풀면 우리가 시험 시간 내에 다 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수학을 문제를 풀이를 할 때 거기 모범풀이도 있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다. 끝까지 밀어붙이세요. 밀어붙여서 틀리더라도 내가 답을 내고 나중에 오답할 때 어떻게 푸는 것이 올바른 풀이였는가는 나중에 보면 평가가 되고 다시 한번 정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접근, 꼭 한 가지 방법만 고집하지 말고 책에 있는 풀이만 고집하지 말고 내 생각, 또 내 옆에 있는 공부 잘하는 내 친구 생각은 어떤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양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나중에 처음 본 문제, 즉 변별력 문제를 만났을 때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다 풀고 나서 이제 오답, 즉 틀린 거를 체크하잖아요. 그죠? 오답 체크할 때
정답풀이, 즉 모범풀이라고 할까요? 모범풀이를 잘 활용하라. 우리는 이런 얘기 많이 해요. 풀이 보지 마라. 풀이 보지 말라는 거는 문제 풀 때 답답할 때 풀이를 바로 보지 말라 그 소리지, 끝에 가서 다 풀고 나서 고칠 때, 오답 체크할 때까지 보지 말란 얘기는 아니에요. 그때는 보셔야 돼요. 나는 풀긴 풀었는데 너무 어렵게 풀었다. 이럴 때 그 모범 풀을 보면, 아, 이거 이렇게 푸는 거였구나. 이야, 이런 길도 있었구나. 이럴 수가 있고요. 또 다른 경우는 나는 쉽게 풀었는데 거기 풀이 보면 삥 돌아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지식, 다양한 루트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문제 실제 출제됐을 때 보면 딱 정해져 있는 문제가 나오질 않고 자꾸 변형이 돼요. A1 개념과 2 개념이 믹스가 돼서 제3 개념이 자꾸 나오거든요. 따라서 오답 체크할 때만큼은 정답을 잘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풀 때 보지 말란 얘기지 고칠 때까지 보지 말란 소리는 아니에요. 자,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뭐냐면 우리가 그럼 수학 공부할 때 자, 뭐 예를 들어서 1단원, 2단원, 3단원이 있다고 칩시다. 문제 난이도가 A, B, C, A, B, C, A, B, C. 자,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1단원 공부할 때 기본 문제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개념 문제 풀고 심화 문제 풀고 이렇게 공부하고 다시 또 이쪽으로 넘어와서 개념 풀고 기본 풀고 심화 풀고 자,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것보다는 수학을 공부한 공신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에게 맞는 기본 개념부터 공부하라. 즉 개념을 1단원, 2단원, 3단원에 걸쳐서 개념이 되는 문제들을 먼저 풀어보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기본 문제로 가고 그 다음에 심화 문제로 가는 겁니다. 즉 이렇게 공부해서 다시 피드백해서 중간 난이도로 가고 마지막으로 심화로 가는. 자, 이게 효과적이다라고 공신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한두 학생이 얘기한 게 아니라 공부를 많이 해본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에 1단원을 깡그리 최고 난이도까지 다 씹어먹고 그 다음에 2단원으로 넘어가는 게 보다는 그렇잖아요. 밑에 있는 수준 풀 때는 어떻겠습니까? 거의 다 맞죠? 동그라미가 많아요. 그러니까 재미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넘어가면 또 아까보다는 동그라미가 약간 줄겠지만 여전히 또 잘 풀리고. 자, 이것이 효과적이라는 거는 공신들에 의해서 이미 입증이 된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학도 독해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냐? 수학 독해. 우리 영어에만 독해가 있고 국어에만 독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수학에도 자, 수학이 어때요? 맨날 다음에 뭐가 주어져 있다. 그럴 때 다음 뭐를 풀어라. 이렇게 나와요. 조건이 존재하고 문제가 나와요. 여러분들 학생들 보면 문제를 깜빡 잘못 봐가지고 뭐 틀렸다는 등 그런 얘기를 제가 자주 보거든요. 수학 문장은 길어봤자 2줄, 3줄. 조금 더 길면 4줄, 5줄이에요. 국어나 영어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돼요. 그거 읽는데 20초? 천천히 읽어도 30초부터 읽어요. 반드시 읽으세요. 반드시. 그러면 문제 속에 녹아 있어요. 그 출제자가 어떤 조건을 이용해서 어떻게 풀어달라는 건지를 그 문제를 보고서 파악한 다음에 풀이를 들어가야 되는데 대부분 아이들은 밑에 식이 있으니까 식을 가지고 바로 뭐라고 막 풀어요. 그러니까 오답이 나오죠. 그래서 문제 속에 녹아있는 출제자의 그 마음, 도대체 나에게 뭘 요구하는가, 이거를 파악하고 들어가야 수학이 쉽게 풀립니다. 수학은 조금 필수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수학은 독해다. 수학도 독해니까 문제를 꼭 파악하고 들어가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멈춰 있는 순간이 와요. 그럼 성적 변화는 어떤가? 내가 공부를 했다고 해서 그 공부한 것이 성적으로 바로바로 나타나질 않아요.
성적은 역시 공신들에 의하면 계단식 변화가 온다는 말을 해요. 뭐 이런 거죠. 공부를 열심히 한 3개월 공부했더니 3개월 동안 쭉 올라. 그러다가 일정 기간은 성적이 거의 멈춰있는 듯한 정체기가 와요. 그러다가 다시 또 올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공부를 한 것이 바로바로 오지를 않고 이렇게 시차적으로 나타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외국에 있는 뭐 학자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사람이 습관이 바뀌고 의식이 바뀌는 데는 약 2개월 반에서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는 보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살찐 사람이 갑자기 살 빼겠다고 운동하면 살이 갑자기 빠져요? 안 빠져요. 그죠? 배만 고파 죽겠고. 그러면 처음에 단식을 했더니 약간의 효과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그동안 먹던 걸 줄였기 때문이거든요. 단식에서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하면 공부를 안 했던 사람이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처음엔 성적이 바로바로 나타나요. 그런데 어느 시점 가면 멈춰요. 즉 한계에 도달한 거죠. 그래서 약 3개월쯤 가면 멈춰서 노력과 관계없이 성적이 정체되는 시기가 와요. 그러다가 어느 시기가 지나면 다시 또 쭉 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단식 성적 변화가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성적이 바로 안 오른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그러시면 안 되고 조금 더 인내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반응 속도는 약간 느리게 나타나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 우리가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선행학습이에요. 선행학습 과연 필요한가? 또 한다면 어느 정도 하는 것이 적절한가?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선행학습은 사람에 따라 다르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다. 전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선행학습을 했기 때문에 수학을 잘하는 게 아니고 잘하기 때문에 선행학습을 하는 거예요. 즉 현재 학년 거를 자기가 완전히 마스터했어요. 너무 쉬워. 그러다 보니까 다음 학년 거 공부하고 그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 선행학습을 그럼 누가 왜 이게 문제가 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 전문가들 모두가 얘기해요. 선행학습은 잘못하면 오히려 피해가 더 크다고. 하지 말라고까지 얘기해요. 오죽하면 학교에서 선행학습 금지법까지 생겼겠습니까? 선행학습은요, 그러니까 학원이나 주변 사람들 입에서 주로 나오는 소리예요. 학원에서는, 그죠? 선행학습하면 그만큼 학원 발전에 도움이 되니까 학원생들 많이 모아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는 이웃집 아줌마들. 친구가 막, 벌써 중학교 1학년인데 중3 거, 고등학교 1학년 거 한다니까 막 불안한 거예요. 불안 심리. 그러니까, 자, 선행학습보다 저희가 더 중요한 건 뭐냐? 차라리 그 시간과 그 노력으로 자기 학년 걸 열심히 해서 전교권으로 집어넣어라.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요즘 대학 입시가 어때요? 수시로 더 많이 뽑아요. 그죠? 수시가 약 70에서 75% 뽑고 나머지 정시인데 수시가 뭐예요? 결국 공부 잘하는 학생들 뽑겠다는 거 아닙니까? 내신. 학교 공부를 누가 잘했는가? 누가 성실했는가? 그걸 보고 뽑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가 중요해요? 내신이 중요한 거예요. 내신이. 그러니까 선행학습은 저는 결론적으로 분수에 맞게 해라. 분수에 맞게 하되 이거를 지키려면 용기가 필요해요. 옆에서 불안하게 하더라도 우리 아이의 수준, 우리 아이의 실력이 어딘가를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거기에 맞는 거가 필요해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차라리 그 노력을 가지고 내신에 열심히 하셔가지고 내신 높여가지고 수시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내신 있는 게 더 중요하다. 저 그 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 선행을 하는데 속성으로 하는 곳이 있어요. 속성. 뭐 예를 들어 1개월 특강, 2개월 특강. 이미 다 배운 학생이 다시 한번 쭉 훑어보느냐고 특강을 하는 건 의미가 있지만 처음 배우는 걸 특강으로다가 한 달 만에 완성하고 2달 만에 완성한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선행학습은 그래서 자기 능력에 맞게 하라. 그래서 모든 전문가들은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죠? 저거 누가 유일하게 얘기해요? 학원에서. 자, 그래서 학원은 결국은 그럼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냐? 나에게 맞는 학원을 찾아야 돼요. 좋은 학원이 어디 있습니까? 절대적으로 좋은 학원은 없어요. 나에게 잘 맞는 학원이 좋은 학원이에요. 그죠? 그러면 학원을 활용할 때 나에게 잘 맞는 학원을 찾으려면 열심히 발품을 팔아야죠. 나에게 맞는 학원을 찾아서 공부를 하는 것이 효과적인데, 자, 중요한 건 학원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시스템이냐, 좋은 수업이냐. 즉,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학원은 선생님이 바뀌더라도 여전히 좋은 시스템으로다가 학생들을 관리를 해요. 그죠? 두 번째, 수업이 좋다. 뭐 방송에도 나오는 유명한 모 강사가 있다. 그럼 그 강사들은 그 강의를 듣기 위해서 그 학원을 간다. 의미가 있죠. 그런데 직강도 아니면서 시스템도 아닌 그런 학원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대치동처럼 학원들이 이렇게 많이 특화되어 있는 지역은요, 전 그렇게 꿀팁을 드리고 싶어요. 원장이 직강하는 학원을 가라. 원장급들은 대부분 경력이 많거든요. 실력도 있지만 열정도 있고요. 내 학원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세요? 목숨 걸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직강하면서, 그러니까 직강하지 않는 학원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두 번째 경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원을 선정할 때 직강을 하는 학원인지 아니면 시스템이 잘 갖춘 학원이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우리 학생에게 잘 맞는 시스템을 골라가지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오늘 수학 공부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얘기를 했는데 도움이 좀 잘 됐으면 좋겠고요. 혹시 좀 더 많은 도움이 저랑 혹시 인연이 돼서 직접 보게 된다면 제가 오늘 못다 했던 얘기 포함해서 좋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